3장은 데이터 분석 절차에 관한 각 장의 목차들로 시작합니다. 각 장에서는 이 설명서와 함께 제공된 예시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3장은 컴플리트 이즈에서 사용하는 기본 SE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이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장은 6개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플리트 이즈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절차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 장에 걸쳐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장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예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투명한 방막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엘립소미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엘립소미터는 파장에 따른 psi, 델타 값만 측정합니다. 샘플에서 레이어의 두께 및 광학 상수와 같은 특성을 결정하려면 일반적으로 SE 데이터에서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벌크 시료의 분석은 예외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접근 방식의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SE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알고 있는 샘플의 구조를 나타내는 광학 모델을 구축합니다. 만들어진 모델은 SE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사용됩니다. 세 번째, 모델의 피팅 파라미터가 정의되면 이 변수들은 측정된 SE 데이터와 모델의 제너레이트 데이터 간의 일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컴플리트 이즈에 의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피팅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피팅의 결과를 평가합니다. 결과가 물리적이지 않으면 광학 모델 및 또는 정의된 피팅 파라미터를 다시 수정하여 데이터에 피팅합니다. 기본적인 SE 데이터 분석 접근 방식은 간단하지만 실제 샘플 시료들은 종종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 이즈는 여러 유형의 샘플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복잡한 샘플들을 분석할 경우 많이 분석해본 분석 경험 및 감각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위즈 옵틱스에 문의하십시오. 대부분의 시료에 대한 SE 데이터 분석 과정은 그림과 같이 시료 구조에 해당하는 광학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각 레이어는 두께 및 광학 상수에 의해 변소화됩니다. 광학 상수는 빛이 레이어와 상호작용하고 레이어를 통해 전파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광학 모델 및 표준 방막 방정식을 사용하여 컴플리트 이즈는 제너레이티드 또는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샘플 구조를 잘 나타낼 경우 그림과 같이 모델의 제너레이트 데이터가 샘플에서 측정된 SE 데이터와 잘 일치합니다. 왼쪽 그림의 경우 모델의 제너레이트 데이터가 측정된 SE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두께가 적절하게 조정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모델 데이터가 측정 데이터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광학 모델은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샘플 시료 표면은 종종 약간의 거칠기가 있습니다. 광학적으로 거칠기는 재료와 공기의 혼합물이므로 거칠기는 저굴전류 표면 방막과 같습니다. 컴플리트 이즈는 프러그먼 이펙티브 미디엄 어프락시메이션을 사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모델링합니다. 컴플리트 이즈의 표면 거칠기는 50%의 보이드와 50%의 물질을 가정한 혼합 레이어입니다. 표면 거칠기가 있는 시료의 도식은 그림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비이상성은 실제 샘플의 광학 특성이 레이어 깊이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막 증착 중 공정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 이즈는 그림처럼 각 하위 레이어가 전체 레이어와 약간 다른 광학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얇고 작은 단위의 레이어로 나누어 모델링하며 이때 그 변화하는 양을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일부 물질은 광선의 편광 및 전파 진행 방향에 따라 광학 특성이 다릅니다. 이것을 비등방성이라고 하며 광범위한 주제이므로 이 섹션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비등방성은 매우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광학 모델이 측정된 데이터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정량화하는 것은 SE 데이터 분석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위의 식에 정의된 MSE 값으로 정량화됩니다. MSE는 평균 제곱 오차 민 스퀘어드 에러의 약자입니다. 식에 주어진 정의는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여전히 MS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합도를 정량화합니다. 기본적으로 MSE는 모든 파장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모델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차이를 합합니다. 컴플리트 이즈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모델 생성 데이터 간의 차이는 psi, 델타, 파라미터에서 파생된 n, c,
S 파라미터로 계산됩니다. N, C 그리고 S 파라미터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 MSE를 정의하는데 더 적합합니다. 첫 번째, N, C 및 S 값은 항상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 회전 이상지연 타원 분광기 구성은 모든 시료에 대해 N, C 및 S 값과 같은 수준의 정밀도와 정확도로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컴플리트 이즈에서 N, C 및 S는 그림과 같이 그래프 위에 플러스 데이터 메뉴에서 N, C 및 S를 선택하여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MSE 값이 낮을수록 측정된 데이터와 모델에서의 데이터 간의 일치도가 더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N, C 및 S에 관하여 측정된 데이터의 일반적인 정밀도와 정확도가 0.001이므로 MSE 정의에 1000을 곱한 값이 포함됩니다. 이는 이상적인 모델 적합도가 MSE 값 2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심플한 샘플에서 만족되지만 더 복잡한 샘플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훨씬 큰 MSE를 가져도 여전히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보다 작은 MSE 값을 얻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데이터에 대한 일치도가 측정 오차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분석 결과에는 데이터의 일부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SE는 특정 유형의 시료에 대한 모델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 간의 일치도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값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 작은 MSE 값이 더 좋은 일치도를 의미하지만 최종적인 목표값은 없습니다. 모델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 간의 최상의 일치를 얻으려면 광학 모델에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하는지 지정해야 합니다. 이런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를 피팅 파라미터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방막의 광학 특성을 정의하는 파라미터와 방막의 두께로 구성됩니다. 컴플리트 이즈는 표준 반복 비선형 회귀 알고리즘으로 적합한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MSE를 최소화합니다. 리벤버그 마쿼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적의 MSE 값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렴합니다. 첫 번째, 광학 모델이 시료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두 번째, 피팅 파라미터의 초기 시작값이 올바른 값에 합리적으로 근접할 때입니다.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컴플리트 이즈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상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피팅한 다음 표면 거칠기, 그레이딩 및 단순 비등 방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시 피팅합니다. 다양한 모델의 피팅 결과는 표 형식으로 요약되며 어떠한 피팅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제안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들은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선택한 피팅 파라미터에 대하여 광범위한 초기 시작값을 사용하여 데이터 피팅을 수행합니다. 적합성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SE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델 적합성이 허용되려면 다음 요구 사항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각적인 평가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모델 제너레이트 곡선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내의 모든 구조적 형태와 특징을 재현함으로써 실험 곡선과 일치해야 합니다. MSE도 고려해야 하지만 알 수 없는 미지 샘플에 대한 목표 MSE 값을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데이터 구조의 복잡성이 비교적 적은 방막 샘플의 경우 피팅이 잘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MSE 값이 대체로 1에서 5 정도가 됩니다. 두꺼운 필름, 다층 구조, 그레이딩이 있는 물질, 비등방성 방막 및 기타 방막 등과 같은 복잡한 시료에서는 보편적으로 더 높은 MSE 10에서 20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좋은 피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료에 대하여 샘플의 피팅 목표는 특정 MSE 값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준 2와 3을 충족하면서 MSE 값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모델에 더 많은 레이어, 복잡성 또는 피팅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것은 늘 가능하지만 MSE 값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한 이러한 추가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적합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지표로서 모델의 유니크가 추가된 복잡한 피팅을 정당화하려면 MSE 값이 20% 이상 개선되어야 합니다. 파라미터 신뢰 한계, 상관관계 통계 및 고유성 테스트는 컴플리트 이즈에서 제공되며 이는 파라미터 민감도와 고유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는 물질과 샘플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물질은 특정 굴절률 범위, UV 흡수, 거칠기, 비등방성,
굴절률, 그레디언트 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사한 샘플에 대한 지식 기반은 물리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금속 유전체는 굴절률 그레디언트를 갖는 반면 사슬이 긴 고분자 방막은 광학적으로 비등방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전도성 산화물은 프리캐리어즈로 인해 강한 적외선 흡수성을 가지며 이러한 샘플의 특성은 종종 방막의 깊이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이지 않은 결과는 채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물리적 결과의 몇 가지 예로 마이너스 두께값, 마이너스 K값, N과 K값 사이의 물리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광학 상수, KK 컨시스턴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 피팅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료에 대한 추가 정보, 다른 함수로의 모델링, 또는 추가적인 실험 데이터 측정 등은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델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광학 상수 결과가 물리적으로 타당하고 N과 K 사이의 물리적 관계 크레머즈 크로니크 컨시스턴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경험 없이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 개념을 소개하기 위한 물리적 및 비물리적 광학 상수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물질이 투명할 때 굴절률은 파장이 짧을수록 증가합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므로 이 광학 상수는 물리적입니다. 흡수 없이 600나노미터 파장에서 굴절률이 아래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광학 상수는 비물리적입니다. 물질이 빛을 흡수하는 영역에서 굴절률은 파장이 짧을수록 감소합니다. 물질이 단파장에서 빛을 흡수할 때 굴절률은 흡수 영역에서 그 형태를 바꾸어 파장이 짧을수록 감소합니다. 이 규칙을 따를 때 광학 상수는 물리적입니다. 굴절률은 흡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파장이 짧을수록 증가하는 정상분산 형태로 돌아갑니다. 700나노미터 파장 이상의 영역에서 파장이 짧아질수록 굴절률이 증가하고 500나노미터 파장 부근에서 흡수가 커질수록 굴절률이 감소하며 320나노미터 이하 파장에서 흡수가 감소하면 굴절률이 증가하는 형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시된 광학 상수는 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흑광계수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흑광계수 K가 500나노미터 근방에서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시된 광학 상수는 비물리적입니다.